아침에 봤던 한국 앵커 석유나 이런 것들, 중앙 에너비스 같은 것도 있고, 얘는 이제 천연가스랑도 같이 움직이는 건데, 그래서 이제 원자재 관련, 전쟁 관련 종목들만 지금은 이제 반응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한일단조 같은 이런 방산주들도 아까 잠깐 상승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관련한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지금 다 이제 쉬고 있는 중이라서 좀 아쉽죠. 사실 어제도 그랬었는데 오늘도 좀 시장은 전쟁 관련 그 분위기에서 완전히 이제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까 점심 때 무슨 뉴스가 있었냐면 유엔에서 보도가 나오기로 이스라엘에서 가자 주민 110만 명에 24시간 내에 남쪽으로 이동하라고 통보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어떤 뭐 폭격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에 대한 거는 뭐 밝혀진 건 없지만 이스라엘이 이제 앞으로 며칠 안에 가자 지구에서 막 전투를 벌일 것이다, 뭐 작전을 시할 것이다, 이런 기사들이 이제 여러 개가 나와가지고 지금 이 분위기는 전쟁 분위기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시장의 상황을 보면은 꼭 느낌이 아니 우리나라 땅에서 전쟁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러시아 때도 그랬지만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우리나라에서 전쟁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전쟁하는 것 같아요. 꼭 증시 분위기가 그렇더라고요. 또 끝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제자리로 돌아가겠지만 과정이 그렇습니다. 요즘 나오는 뉴스 같은 것들을 보면은 다 이제 이스라엘 뉴스밖에 없어요. 속보 뜬 거 보세요. 가자시티에서 며칠 내 대규모 작전한다. 다 이런 거밖에 없죠. 모든 민간인을 남쪽으로 대피하여 축구한다. 등등등. 아까 전에 이스라엘 대사가 좀 힌트를 준 게 아닌가 싶어요. 8주 안에 끝난다 그랬죠? 8주. 설마 그 8주 동안 이런 분위기가 계속되지는 않겠죠? 8주라는 시간대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하루 이틀 안에 끝나지는 않을 거예요. 저 시간을 이야기를 했다는 거는 제 환율은 1350원대에서 횡보를 계속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국제유가는 올라가다 말았는데 아마 오늘은 좀 더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원자재 쪽 0.8 정도 오늘 아침부터 해서 조금 올랐네요. 어제는 오후에 좀 올라가는 게 있었는데 오늘은 뭐 찔끔 움직이는 정도입니다. 차트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얼마 전에가 더 높았어요. 여기 천연가스 쪽은 오늘 좀 떨어지는 중입니다. 어제 잠깐 밤에 올랐던 적이 있었는데 천연가스는 그동안 많이 오르긴 했죠. 떨어질 분위기긴 한데 근데 실제 에너지 쪽은 그냥 그래요. 다른 업종이나 뉴스들이나 다른 게 별로 나오는 게 없어가지고 전달만 하는 게 크게 없습니다. 예전에 러시아 전쟁 생각해보면은 그때는 이제 핵무기 관련해가지고 핵도 쓸 수 있다는 막 얘기들도 있었는데 다행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쪽은 그런 얘기까지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때 러시아도 그랬죠. 다른 나라들이 개입하면 핵 쓰겠다. 결국 개입을 다 했는데 러시아는 결국 핵을 쓰진 않았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도 핵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죠.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이 핵을 가지고 있다고 막 직접적으로 얘기를 한 적은 없는데 다들 있다고 알고 있죠. 이미 핵탄두를 보유했을 것이다. 그래서 기정사실화가 된 그런 부분이고 이게 핵무기를 쏘는 것도 쏘는 거지만 이스라엘의 어떤 무기고나 그런 게 있을 텐데 거기가 만약에 뭐 공격을 당한다든지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란도 핵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 아무튼 거기까지 가면 안 돼요. 작년에 그런 기사가 있었긴 했네요. 움직이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8주라는 시간이 이게 뭐 짧으면 짧고 길다는 긴 시간일 수 있는데요. 작년 생각을 했을 때 이때 작년 뭐 7월달, 8월달, 5월, 6월 이때쯤 많이 움직였던 종목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좀 시세가 날 것 같고 작년에 그 패턴들을 보게 되면은 전쟁이 있기 전부터 천연가스 쪽은 이미 좀 올라가긴 했었던 종목이 GSA 같은 종목들은 이미 오름세가 좀 있었고 1승 같은 애들이 좀 뒤이어서 시세를 내기도 했었던 이런 게 있고 유가 쪽은 지금 한국석유도 올랐네. 지금 작년에 올라갔던 상승폭을 보면은 대부분 보통 2배씩은 갔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조금 더 전 상승 여력이 남아있지 않을까 싶은데 시장은 항상 이렇게 정답지가 펼쳐져 있으면은 꼭 그렇게 안 가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정답지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움직였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갈 것이다. 항상 그렇게 가진 않더라고요. 작년에 의외로 많이 안 올랐던 게 방산이에요. 에너지 쪽은 많이 올랐는데 생각보다 방산은 많이 안 올랐어요. 작년에. 그래서 올해 지난번 제 방송에서도 방산주 얘기를 했던 게 그랬던 거예요. 보시면 작년에 유가 관련주인 한국석유는 뭐 연초에 많이 올라서 그런가 오히려 여기 작년 8월에는 많이 오르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GSA 같은 애들이 천연가스다 보니까 작년에 시세가 좀 많이 났었고 1승도 8, 9월 달에 많이 올랐던 종목이에요. 저도 한번 방송에서 추천했던 적이 있었죠. 이게
작년 러시아 전쟁 때는 천연가스 요게 이제 핵심이었고 이번에는 그 많은 원자재들이 걸려있지는 않거든요. 이스라엘 말씀드린 대로 산유국도 아니고. 근데 이제 이란을 배후로 지목을 했는데 진짜 이란에 뭔가 혐의가 나왔다. 이란을 제재한다 그러면은 이란은 산유국이니까 그런 부분은 타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유가 쪽에. 그래서 지금 미래를 선반영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작년에 현대로템 요거 하나 좀 잘 갔죠. 요거 하나 잘 갔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제도 잘 갔고 한국항공우주 얘도 작년에 많이 올랐었는데 빅텍 이런 거는 많이 안 갔거든요. 스페코 얘도 오히려 많이 못 갔어요. 전쟁 초반에 한두 달 가다가 휴니드 얘도 초반에 가다가 내내 못 갔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방산 쪽을 계속 보고 있는데 작년이랑 올해랑 좀 차이점이 뭐냐면 작년에는 방산주 자체가 여기 작년 하반기에 있었던 그 폴란드 수출이 있기 전까지는 한국 K 방산이 그렇게 주목을 받지는 못했었는데 폴란드에 대규모 수출을 한번 하고 나서 그 뒤로 이제 다른 나라들 쪽에서도 러브콜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달라진 위상이랄까요? 1년이 지났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방산은 저는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천연가스나 에너지 쪽은 조금 과열된 부분들이 있어요. 작년에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장 상황이 되면은 이게 참 우리가 뭘 매매해야 될지 지금에 와서 보면 되게 좀 난감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많은 종목들 중에서 한국 앵커 유전을 계속 봤었잖아요. 제가 오늘 뭐 한국석유나 뭐 다른 극동유 이런 걸 보지 않았고 저는 말도 안 했어요. 저는 오늘 이것만 계속 봤죠. 아까 유가 관련주 중에서. 이게 뭐 이 종목이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좋았다 뭐 그런 것보다는 그냥 수급으로만 봤어요. 수급으로만. 그러니까 현재 차트 자리 그리고 돈이 들어온 거 뭐 그것만 저는 놓고 봤고 뭐가 실제 수혜주네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작년에도 뭐 무슨 러시아 전쟁에서 뭐 얘네는 수혜주고 얘네는 아니다 뭐 그랬는데 다 필요 없었어요. 그냥 차트 좋고 좀 잘 안 빠지고 뭐 그런 게 결국에는 많이 갔었던. 그래서 이제 한국 앵커 유전한 종목이 이게 뭐 시청도 되게 작고 뭐 정상적인 주식이라기보다는 여기 뮤추얼 펀드라고 항목이 되어 있죠. 그 얘네들은 유가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하나의 뭐 ETF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이제 돈들이 오늘 엄청나게 많이 올렸어요. 그래서 요거를 찾게 된 그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은 어제 우리 검색식에서 나왔던 게 이제 이런 종목들이에요. 그 얘네들은 뭐냐면 여기 요 하단에 나오는 요 검색식은 지금 요 우측 하단에 있는 거죠. 요거는 하루 전에 강했던 종목들이에요. 이건 어제 겁니다. 어제 12일 건데 어제 건데 하루 전에 강했던 종목들이에요. 그리고 요 위에 있는 거는 강했던 종목들이 조금 떨어져서 이제 반등하려고 할 때 포착되는 건데 뭐 항목 내용은 디테일한 건 조금씩 달라요. 근데 요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게 어떻게 매매하는 게 좀 수익이 잘 될까? 그 중에서 이제 전날에 3시 반 끝나고 나서 요걸 봤을 때 여기서 음봉으로 끝난 것들. 그걸 보면은 드림 CIS, 잘렸지만 드림 CIS예요. 그리고 한국 앵커 유전, 동훈 아나텍, 시큐레터, 비트나인, 또 한일진공, 푸른기술, 위니아에이드까지 있는데 음봉 중에서도 웬만하면 하락 마감한 게 더 효과가 크더라고요. 드림 CIS, 한국 앵커, 동훈 아나텍, 시큐레터, 비트나인, 나노캠텍, 한일진공까지. 그러니까 음봉인데 상승한 거는 제외하고 뭐 더 가는 경우보다는 좀 확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완전히 떨어진 것만 제가 오늘 놓고 째려보고 있었는데 이 중에서도 한 가지 더 우리 기준 삼아야 되는 거는 지지선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지금은 정말 핵심이더라고요. 지지하는 구간이 있냐 없냐. 그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끝났으니까 이 종목들이 내일 올라갈 거야. 오를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거기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좀 더 확신을 실어줄 수 있는 부분은 지지선 여부라는 거예요. 그 드림 CIS가 잘 못 갔던 이유는 얘는 지지선이라고 할 수 있는 구간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강조하는 지지선은 차트상의 120선, 240선, 480선이에요. 여기 다 있어요. 3,000원, 3,500원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 오를 수도 있지만 지금 같은 이런 약세장에서는 투자자들이 마음 놓고 사지 않아요. 이런 장에서는. 그리고 한국 앵커 유전. 얘는 어제 끝날 때부터 지지선을 지켜주고 끝났어요. 그래서 요거를 오늘 아침부터 계속 봤던 거예요. 그 다른 유가 관련주가 안 움직일 때 얘가 먼저 반등을 좀 했었죠. 지지 구간이 있으니까. 그리고
다른 애들은 확실하게 지지를 하는 종목이 없었어요. 동훈아나텍이나 시큐레터, 동훈아나텍. 얘는 지지하는 지지 구간이 한 뭐 2만원대 초반이니까 더 빠져야 돼요. 시큐레터? 없어요. 이런 거는 쉽게 들어가기 어려운 자리. 비트나인이랑 한일진공, 비트나인. 얘도 아니에요. 오르긴 올랐는데, 이거는 그렇게, 뭐 사상은 수익 났겠지만, 한일진공. 시선이 없어요. 갔다 오긴 했지만 말이죠. 그래서 오르긴 올랐지만, 잠깐 올랐던 거라서 이런 거는 매매하기가 좀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제일 확실한 지지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들이 요즘 계속 보이더라고요.